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다니머의 22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분기 매출은 12.7 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13.6%, 전년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4% 나쁜 실적을 발표했고요. 순이익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4, 26.4, 마이너스 30.4까지 떨어지고 마진율은 마이너스 12.6%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PLA가 6.6 밀리언에서 4 밀리언까지, 그리고 서비스는 1.5에서 1.2 떨어졌고요. 반면 PHA는 6.6에서 7.5 밀리언 증가했습니다. 다니머가 20년 동안 PLA 양산을 위해서 노력한 회사였다는 걸 감안하면 PLA가 감소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다니머의 특허죠. 다니머의 특허 매출도 1.5 밀리언에서 1.2 밀리언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나쁜 신호죠. 이 회사의 특허가 더 이상 시장에 쓸모가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813밀리언에서 791밀리언 떨어졌고요. 부채는 325에서 31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67.6%가 됐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밀리언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요. 역시나 유상증자, 즉 주식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림으로써 회사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투자활동도 21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감소해서 49.9 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필드 공장 짓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 지표도 상당히 안 좋다. 자, 매출이 나빠지고 시가총액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PSR이 5.43에서 10.53까지 늘어나 버렸죠. 자,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 회사의 PS 레이쇼는 고평가가 돼버리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조금 올랐던 것은 숏스퀴즈 영향인데요. 2100만 주가 숏이었는데 최근에는 1890만 주, 약 300만 주 정도가 숏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숏스퀴즈가 일부 발생했지만 아직도 많은 공매도가 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100밀리언에서 101.1 밀리언 살짝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비중은 기관이 51.4에서 44.6으로 6% 감소했고요. 내부자는 1.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비중은 42.3%가 됐습니다. 그린필드 공장 지금 짓다가 많은 모습인데요. 현재 투자된 금액이 1억 3,600만 달러이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최소 340밀리언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21년 4분기 때는 250밀리언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50밀리언이 340밀리언이 필요하다라고 됐으니까 90밀리언이 1년 새 증가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40밀리언 정도 달성하려면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이죠. 이것을 대출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한다면 지금의 주식 숫자에서 50% 정도 증가해야겠죠. 지금 주식의 숫자가 1억 주니까 최소한 1.5억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이 회사의 마진이 장기간 나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PSR 11대 해버리는 게,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면 켄터키 페이스 1에서 20밀리언 파운드, 켄터키 페이스 2에서 45밀리언, 그리고 조지아 그린필드 24년 이후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125밀리언 파운드, 그래서 총 190밀리언 파운드, 그리고 현재 파운드당 단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전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보면 파운드당 2.8달러, 그래서 532밀리언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켄터키 1은 이미 100% 가동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밀리언 파운드가 생산되기 때문에 연간 56밀리언이 돼야 되고요. 자, 분기당 14밀리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20년도에 완성됐죠. 근데 이번 매출이 얼마였다고요? 네, 12.7밀리언. 자, 그런데 이미 완성된 켄터키의 물량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혹은 파운드당 2.8달러보다 더 낮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2020년도에 파운드당 단가가 2.4였거든요. 최소한 이것보다는 높게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켄터키 1에서 PLA를 생산하는지 PHA를 생산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 실적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켄터키 페이스 2는
2분기 때 완성이 됐습니다. 자, 2분기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연간 126밀리언, 그리고 분기당 31.5밀리언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는 분명히 14밀리언 이상 매출이 나와야 이 회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맞겠죠. 자, 그런데 그린필드 공장을 한 번도 사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땅을 거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공장들은 전부 사진을 공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린필드는 여전히 이미지로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자신있게 24년도에 생산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켄터키 페이스2가 생산이 시작됐고요.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미라와 라이센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서비스 매출은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와 라이센싱 수익 창출로 카펙스 투자 없이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3분기 때 얼마나 이 비용이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CEO는 엄청난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매출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펩시, 글로벌 10대 레스토랑, 여러 공항. 켄터키에 지금 수율이 좋고 마진이 내려가고 있고 G&A가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PLA 매출 우크라이나 탓을 했는데요. 도대체 빨대 공장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계 최대의 카놀라유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오죠. 캐나다, 페루, 미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 PLA의 어떤 그 카놀라유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이 PHA가 PLA보다 마진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머는 PHA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PLA가 더 높다, 마진이 더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PLA가 마진이 높으면 PLA를 더 생산하고 확충해야 될 것인데 자꾸 PHA, 마진이 낮은 PHA를 갑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고요. 켄터키 시설 2022년도에는 뭐 이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복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커밍 이어스라고 하면서 살짝 22년도 흑자 전환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켄터키 페이스1 100% 이상 가동되고 있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켄터키 페이스2, 켄터키 1을 보면서 배운 게 있을 텐데 2년 안에 가동률이 90%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OE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미국의 어떤 친환경 뭐 기업청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이다. 돈은 반드시 빌려야겠죠. 자, 그래서 사장은 세계 최대 생산국은 우크라이나다, 이 카놀라유가. 그래서 0.78에서 파운드당 0.78에서 0.92까지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을 찾고 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 카놀라유 최대 생산국은 캐나다입니다. 다니머 투자하면서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PL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와 PHA가 있으면 PLA 성장성은 24.1%입니다. 자, 그리고 PHA는 미안하게도 11.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분해되는 PHA보다 영구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PLA가 성장성이 훨씬 좋고 이것은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좋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PLA 시장이 커지는데 왜 매출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머의 PLA 경쟁력, 품질이 떨어지거나 원가가 뒤처지거나 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머가 2003년부터 PLA를 준비했는데 근 20년간 품질이 안 나오거나 원가가 뒤처지거나 자, 그렇다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PHA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노보모 인수로 뭐 효율이 올라가고 수율이 올라가서 10배의 생산 공정이 좋아진다는 말은 다 어디 간 건가요? 노보모 인수 왜 한 겁니까? 노보모가 21년 2분기 때 공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PLA 베이스드 플라스틱. 자, PLA가 장기적으로 95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PHA가 403밀리언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PLA가 왜 떨어지냐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 PLA 매출이 주는 부분을 뭐 원료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체 원료도 많이 있고 뭐 단가가 늘어났다는 것이지 이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PHA의 마진율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자, 그런데 PHA 인기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가격은 안 올리냐? 왜 마진이 마이너스냐 이거죠.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켄터키 페이스1은 100% 가동에 2년이 걸렸는데 페이스2는 짧아져야죠. 2년에 90% 걸린다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공사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PSR은 알아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버텨줬는데 매출이 떨어지니 멀티플은 올라가죠. 자, 이렇게 봤을 때 3분기 매출 성장 과연 가능한가? 마진 과연 올릴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주식 같은데요. 저는 다니머의 친환경 미래 굉장한 떡밥에 지금 1년 넘게 이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볼 때마다 나는 이 다니머를 투자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숏을 치려고 하는 건가,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갈수록 숏을 치고 싶어지는 실적 발표, 그리고 내용, 그리고 가진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왜 파운드당 단가를 올리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PLA, PHA가 정확히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